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지천무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5시 40분입니다. 온도가 17도. 이곳은 전주입니다. 이제 슬슬 혼잣말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경북 문경에서 의사소통을 주제로 오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전에 강의가 힐링 심리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진행된 힐링 심리극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수교육에 참석한 몇몇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여쭈어봤습니다. 강사께서는 방송 출연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방송 출연했던 영상들을 쭉 보여주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을 초대해서 심리극 시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수교육 교재에 소개된 내용을 봤는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교재에 있는 심리극 관련 이론을 설명한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그건 설명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인상적인 것은 교재 맨 뒤에 강사분의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있으면서 방송 출연을 어디 했는지 이렇게 프로필 나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심리극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심리극에 관한 이론적인 공부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심리극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뭐 이런 점을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님처럼 저는 방송 심리극을 안 하니까요. 방송 전용 심리극을 안 하다 보니까 교육용으로 제가 보여드릴 만한 영상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가급적 일회성 심리극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하고는 좀 안 맞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극을 소개하고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 준비해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전 강의처럼 저는 그 방식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오전에 진행할 사회복지사 특강은 소진에 관한 이론을 소개합니다. 연극적인 방법도 함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극적인 방법을 소개할 경우는 실습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심리극을 10회기 진행했던
남부구치소에서 직원 대상의 심리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남부구치소에서의 재소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대표적으로 활용했던 웜업 기법 몇 가지도 소개하고 이중자 기법도 소개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오브 오포지트라는 기법도 소개하고 실습해봤습니다. 여기가 좀 이따가 제가 오전에 강의할 곳입니다. 아까 전에 숙소에서 제가 출발했는데 숙소에서 가깝네요. 이따 9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체크아웃을 한 8시 반쯤에 하고 여유있게 걸어오면 9시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남부구치소 직원 교육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심리극을 이해하고 또 심리극을 진행하는 데 도움될 만한 것들을 제가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극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각각 집단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활용을 해온 거라서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직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직원 교육한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비느자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제목을 생각을 해봤는데 비느자 기법의 원조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좀 길게 제목을 뽑아본다면 비느자 기법은 게슈탈트 치료가 원조인가, 아니면 심리극이 원조인가, 혹은 비느자 기법은 제이콥 모레노가 원조인가, 아니면 프리츠 펄스가 원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요약문을 올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소셜웹, 소시오메트리 앤 사이코드라마. 이 책에 비느자 기법에 대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비느자 기법은 모레노가 창시한 심리극의 영향을 받은 프리츠 펄스의 게슈탈트 치료를 통해 대중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느자 기법을 활용하는 주요 차이점은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반면, 심리극은 비느자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역할 바꾸기 기법과 이중자아 기법도 함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에 의하면 비느자 기법의 원조는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라고 볼 수 있고,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 프리츠 펄스는 비느자 기법을 널리 대중에 알린 사람일 뿐 비느자 기법의 원조가 아닙니다. 이 책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비느자 기법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게슈탈트 치료 전문가들은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심리극 전문가들은 심리극의 창시자인 모레노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으며 비느자 기법 개발에 대한 펄스의 공로가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설런 인스티튜트에서 공개 시연을 통해
비니자 기법을 대중화하고 주류 문화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분석에 의하면 펄스는 모레노가 뉴욕에서 진행하는 심리극에 자주 참석했으며 나중에 그의 회고록 인앤아웃 오브 더 가비지 페일에서 모레노와 심리극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참만남 그룹 리더인 월터 트루엣 앤더슨은 1969년 심리학회에서 같은 패널로 발표했던 모레노와 펄스의 만남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레노는 펄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당신이 내 물건을 훔쳐가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모조리 다 훔쳐갔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고 펄스는 아, 제이콥. 언제쯤 당신의 위대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레노의 아들 조나단 모레노는 임프런트맨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 제목의 임프런트맨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즉흥적인 남자인데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책의 도입부를 보면 짧은 글이 하나 딱 나옵니다. 되게 짧죠. 지금까지 보신 글들을 정리해 보면 제이콥 모레노는 비니자 기법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프리츠 펄스는 비니자 기법의 원조인 척 행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글들은 심리극 전문가의 글, 그리고 모레노의 아들이 쓴 글을 인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의 입장을 옹호하는 좀 일방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게슈탈트 치료 쪽에 프리츠 펄스를 옹호하는 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슈탈트 치료 원서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게슈탈트 치료와 프리츠 펄스의 입장에서 비느자 기법을 설명한 글을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읽고 공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느자 기법과 관련해서 제가 목격한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국내 특정 전문가가 개발한 비느자 기법입니다.
준비물, 의자 2개, 1개는 방석이 부착됨, 바타카, 두터운 종이방망이. 내담자가 선택한 대상자가 긍정적인 인물일 경우 충분한 대화로 지지를 받게 하고 도움을 청하게 한다. 이때 내담자의 마음이 일방적인 의존이나 집착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감과 교감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후 마무리를 한다. 이때는 바타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내담자가 선택한 대상자가 부정적인 인물이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이거나 양가 감정을 조성하는 인물일 경우 내담자가 충분히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지금 소개해드린 비의자 기법의 준비물은 의자 2개와 바타카인데 의자 1개는 방석이 부착되었습니다. 방석을 부착한 이유는 방석을 향해 바타카를 힘껏 내려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표적을 겸하면서 소음을 줄이는 이런 안전장치 사용하려고 방석을 둔 것 같습니다. 비의자의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이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이거나 양가 감정을 조장하는 인물일 경우는 내담자가 충분히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바타카를 내려치게 하는 것은 국내 특정 심리극 전문가, 심리극 권위자의 영향을 받은 특정 심리극 집단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 기법은 비의자가 핵심이 아니라 바타카가 핵심입니다. 비의자는 단지 바타카를 내리치고 소리 지르기 위한 바타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법을 바타카 샤우팅 기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심리극을 볼 때마다 바타카 샤우팅 중심의 심리극, 바타카 샤우팅 심리극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바타카를 내려치고 소리 지르는 것에 심리극의 초점이 지나치게 많이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의 이전 단계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바타카 샤우팅 기법의 이후 단계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으로 많은 에너지를 발산한 심리극 진행자와 주인공을 위한 정리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하기 위해서 심리극을 진행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왜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목격할 때마다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진행자가 흥분하는 모습을 늘 목격했는데, 이때마다
진행자가 더 주인공 같다? 어우 깜짝이야. 아유 우선 강아지가 안녕. 기회되면 이 길을 제가 산책하면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오전에 강의하고 바로 서울로 가야 해서 아쉽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만약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다면 환자들이 많이 자극받고 증상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그만 자극하고 심리극을 중단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중심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안정을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너무 자극적인 거죠. 아무래도 그냥 여기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차들이 많아졌네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는 환자분들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사용한다면 안정이 중요한 환자,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해서 증상을 올라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들이, 그래서 강제로 했다가는 심할서 쓰기 딱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사용할 때 심리극 진행자는 심리극 진행 도중에 의도적인 감정 자극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내담자한테 설명해야지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또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밖에서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시도해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사용하고 나서 주인공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바타카 샤우팅 기법은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심리극이 대한민국의 심리극을 대표한다, 그래서 한국 심리극, 한국형 심리극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 주장한다면 저는 그 주장에 반대할 겁니다. 저는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애용하는 심리극 진행자를 목격할 때마다 주인공보다는 진행자가 바타카 샤우팅 기법의 수혜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극 진행을 빌미로 심리극 진행자가 자신의 감정 표출을 안전하게 시도하려고 주인공을 이용해서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유도한다. 이러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타컵 씨는 심리극 진행을 못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외국의 심리극 자료에서 바타카 샤우팅 기법을 보신 분 계시면 관련 글도 좋습니다. 보신 분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고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